기미 일단은 그럼 기미가 왜 생기느냐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원장님. 네. 원인이 뭔가요? 기미는 우리가 주로 이제 몸속에 멜라닌 색소가 생성돼서요. 네. 그게 피부에 침착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햇빛 네. 때문만은 아니다. 맞아요. 근데 첫 번째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건 햇빛, 자외선 노출이겠죠. 그렇죠.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외선 노출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첫 그리고- 번째는 자외선 노출이다. 네. 예, 캘리포니아는 참 피하기 어려운 건데. 맞아요. 그렇죠. 네. 예. 두 번째는 또 호르몬 변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중년층이 됐을 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멜라닌 생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 네. 호르몬이 감소해서 기미가 또 증가할 네, 수도 어떤 있다는 호르몬의 거군요. 급격한 변화 때문에 네.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희 나이 때쯤 되면 피할 수 없는 어떤 현실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은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체질도 있고 또 네. 어떤 분들은 또 환경, 그다음에 뭐 본인 몸의 체질에 따라서 또 그런 이제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들도 많죠. 남자분들도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 생긴다 그러던데. 맞아요. 그런 호르몬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호르몬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 그런 이제 각질층도 쌓이고 그다음에 네. 그런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이 피부에 쌓이기 때문에 기미가 생기기 쉬워지죠. 그렇죠. 네. 전 이건 놀랍네요. 네. 과도한 각질 제거가 기미를 만드는 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맞아요. 이 이유는 처음 들어봐요. 그죠. 근데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했을 때 우리가 약간 피부가 따갑다거나 약간 피부에 상처가 났다라는 거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 안 해본 해보셨나요? 적이 없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네. 이제 이런 각질 제거제를 네. 좀 너무 강한 걸 써서 네. 피부를 과도하게 벗긴다던가 네. 아니면 또 너무나 화학성이 강한 그런 이제 제품을 사용해서 네. 이제 피부에 뭔가 좀 큰 데미지를 줬을 때 어. 거기에 이제 색소 침착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선 염증을 일으키죠. 네. 그 후에 그 염증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색소 침착이 되고요. 그게 점점 없어지지 않고 남아서 그게 기미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국에 갔더니 요즘에 무슨 리들샷이라는 화장품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각질 제거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니들샷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니들을 네. 이제 피부에다가 심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콜라겐을 이제 만들어서 네. 피부가 훨씬 더 튼튼하게 네. 또 그러는 와중에 각질도 탈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화장품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피부가 좀 틀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너무 약한 피부에 너무 강하게 자극을 했을 경우에 네. 그렇게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도 더 많았어요. 그럼 그게 이제 기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염증이 유발이 되고 피부에 네. 상처가 난 상태에서 자외선에 자주 노출된다거나 네.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네. 그 이외 어떤 그런 원인들 때문에 그게 음. 기미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네. 저희가 기미가 생기는 원인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각질 제거도 그럴 수 있고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몸에 호르몬 균형을 깰 수 있는 아주 가장 이제 제1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피부의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그런 기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노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노화가 되게 되면 이제 각질층이 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노화로 인해서 멜라닌이 피부에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게 기미로 발전합니다. 야, 원인이 네. 이렇게나 많았네요.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기미라는 거. 그러게요. 피할 수는 없지만 잘 관리하면 음.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요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기미가 생기는 원인. 네. 그러면 한방적으로 봤을 때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예, 한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네. 그 다음에 기혈 순환에 장애가 생기거나, 또 말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면 이제 기미가 생긴다고 이게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 몸 안에서부터 그 원인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주로 우리가 4가지 원인으로 나누거든요. 네. 예, 첫 번째 원인은 간기 울결형이라고 보여요. 이게 뭐냐 하면 네. 간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장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간에 열이 쌓이면서 네. 거기에 어떤 이제 순환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기미가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에 퍼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스트레스는 그냥 그렇죠. 최악이네요. 네. 저는 이래서- 간이 없나 봐요. 스트레스 조절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된다고 봐야죠.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벌써. 간이 어디 갔지? 누가 내 간 빼갔나? 그런데 이런 간에 워낙 이제 좀 열을 많이 받거나 그러면 네. 네. 기미가 확 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아. 또 간이 안 조심해야겠네.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이제 피부색이 약간 탁하고 맞아요. 약간 어둡고 이런 경우들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미세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는데요. 초반에는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 술 같은 거 드셔도 간에 무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기미 원인 될 수도 과음도 있네요. 기미의 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 이유를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다 많아. 내가 이유가 왜 많아. 기미가 생기고 있는지 도대체. 첫 번째가 그러면 한방에서는 간에 대한 문제. 네. 두 번째는 혈허. 말 그대로 혈허는 피가 모자른 상태예요. 그쵸. 네. 보통 우리가 노화가 되게 되면 네. 이제 피가 모자르고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몸 전체에 이렇게 좀 마르면서 각질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를 혈허라고 하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어혈. 말 그대로 몸에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기미인데요. 이런 기미들은 대체적으로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진전되었고, 그 다음에 좀 까맣고, 그 다음에 그 경계가 약간 뚜렷한 그런 기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혈형이에요. 마지막으로는 혈열. 피가 뜨거운 사람, 몸에 전체적으로 체온이 되게 높은 사람들 있죠. 네. 단순히 이게 열이 나던가 이런 체온이 아니라 또 몸에 막 후끈후끈 이렇게 열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열이 피부 표면뿐만 아니라 혈액까지 들어가서 이 혈액 자체가 열이 많은 사람들. 예, 그래서 열 잘 대체적으로- 받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 화 아니, 잘 내는 사람들. 피가 좀 뜨거워진 네. 사람들이네요. 말 네, 그대로. 피가 좀 뜨거워진 사람들이에요. 오. 이제 아마 막 열을 잘 내거나 받는다든가 화를 아니면 잘 내는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이제 간기 울결형에 들어가요. 네. 다르구나. 네. 야, 근데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냥 혈부자네요, 아주 열부자네요, 기미부자. 잠깐만, 선희 씨. 네? 죄송한데 지금 잠깐 화장품 좀 지우고 오실래요? 왜요? 기미가 없는 듯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뭔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화장을 한번 지워봐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그렇군요. 냉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알 수 있습니까? 그 그러게요. 네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나는 피가 지금 뜨거운 건지, 간이 그런 건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체질이 그럼 그거 우리가 궁금한지. 이제 자세하게 이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진맥이라던가 문진을 통해서 이런 이제 체질을 판단하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라도 이제 이걸 알수 있는 어떻게 방법.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첫째는 간기 울결형인데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막 화를 화를 막 잘 많이 내고. 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네. 요런 게 있으시면은 요런 증상이 나오면 간기 울결형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네. 높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혈허형이에요. 네. 예, 피가 모자른 상태. 예, 피가 모자르면 우선은 안색이 창백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혈액이 잘 돌지 않기 때문에 피곤함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오. 네. 또 머리 쪽으로 혈액이 잘 안 돌면 어지럽다거나 네.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러기도 하고 전에요? 또 손발이 찹니다. 차고. 네. 여성분들 여기 해당 많이 되겠다. 많이 그렇죠. 저는 네. 제 손은 너무 뜨거워서 지금 네. 막 지금 피가 끓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자꾸 욱하잖아요. 몰아가지 마죠. 까띠님도 난 2번. 뭐요? 혈허형 여성 박왕기님도요? 손발이 차세요? 진짜 박왕기님도 2번이시래요. 남자분들이 손발이 차는 게 쉽지는 오. 않은데 예,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네. 혈허형이 있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3번. 3번. 어혈형입니다. 네. 예, 어혈형은요. 우선은 이 기미 자체가요. 색깔이 짙고 네. 그다음에 기미의 경계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예. 경계가 예, 뚜렷하다. 어혈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기미가 희밋한 게 아니고 예. 진하게. 오랜 기간 동안 쌓여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음. 진하고 그다음에 경계가 뚜렷하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극심한 생리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말괄량이 네. 삐삐는 3번에 해당이 되겠네요.
기미가 말괄량이 굉장히 끼는 이제 선명하잖아요. 기미라기보단 죽은 깨였던 거긴 죽은 깨요? 걸로 기억해요. 예. 아, 진짜 삐삐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미로 그럼요. 변했을 수 이제 있죠. 나이가 들었으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예. 그냥 잘못했다고 해요. 미안합니다. 뭘 그걸 또 끝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효형이 맞는지 혈허형이 맞는지 네. 지금 한번 잘 매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 네. 혈열형이죠. 네. 예, 혈열형.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피부에 항상 열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미뿐만 아니라 여드름이나 여드름. 어떤 염증성 이런 이제 피부 질환들을 간혹 갖기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열이 많기 때문에 갈증을 자주 느낍니다. 어. 목이 바싹바싹 마르고 야. 혀가 바싹바싹 마르는 이제 예. 그런 느낌을 자주 느끼시게 됩니다. 1번하고 4번이 저는 굉장히 좀 유력한 것 같고 김동우 씨는 물론 저는 제가 2번. 기미는 많이 없지만 네. 예. 근데 저도 30대 때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40대 되고 나서 피부에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성분들도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맞아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그쵸. 이게 치료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싶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겠고 또 조기에 또 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한방 치료도 있고 기미에 좋은 음식 또 기미에 좋은 한방 차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미가 치료하는 게 가능한가? 그것도 한방학적으로. 이미 생겼는데 네. 이게 한방 치료 받는다고 다시 쑥 들어가나 없어지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원장님? 네. 우선은 기미라는 거는 실은 상당히 치료하기 힘든 그런 이제 분야예요. 그럴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양방에 가게 되면은 이제 미백 화장품을 쓴다거나 미백 네. 약품을 쓴다거나 처방받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레이저를 받는다거나 뭐 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기미가 좀 사라지다가도 다시 생기고 다시 올라오고. 그죠? 어떤 경우에는 또 기미가 다시 좀 더 진해지는 경우들도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기미 자체가 오래되게 되면은 일종의 약간 원통형처럼 되는데요. 이제 아주 바른 원통형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뭘까 불규칙한 원통처럼 그게 속 안에서부터 자라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각질 제거를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레이저를 한다거나 이 표피를 긁어냈을 때 네. 그 아래에 그 기미가 뿌리는? 좁으면 네. 기미가 좁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상으로는 약간 좁았었는데 그걸 하고 났더니 넓어졌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예, 오히려 이게 기미가 일종의 이제 피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가는 이런 이제 통처럼 생겼는데요. 예. 이 통이 항상 균일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좁아지지 않고 때로는 안에 부분이 훨씬 더 넓기도 해요. 아하. 네, 그래서 레이저나 어떤 자극을 통해서 피부를 재생시켜서 위에 부분을 깎아낸다고 해서 기미가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예.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미는 무조건 초기에 치료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방 치료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분이 얘기하시면 제가 참 이게 신뢰가 안 갈 텐데 박원정 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피부나 이런 게 진짜 네. 믿음이 확 정말 이 관리 끝판왕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아주 신뢰가 그냥 확 가요 진짜.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잡아주시니까 네. 마리아전님은 피가 기미를 만드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건 피하고도 아니고 관계 있어요? 피하고도 그거- 관계가 있습니다. 예. 네, 있어요, 그런데 있기는. 순환 자체가 안 되게 되면 네. 어떤 기가 막힌다거나 어혈이 생긴다거나 네. 이제 이렇게 순환이 안 되게 되면 기미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피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진짜 한약 치료 여러분 기미가 한약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일단은 침 치료도 가능하다면서 이게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한방 치료라고 하면 이제 한약 치료, 처방전, 네. 두 번째는 침 치료, 뜸 치료, 그 다음에 부항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이제 본인의 체질에 맞는 그런 약을 처방하는데요. 첫 번째가 체질 개선이고요. 네. 체질 개선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재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아, 이거 이제 한약으로 해서 뭐 간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맞춰주는 거군요. 그렇죠. 어혈이 있으면 어혈을 없애주고, 풀어준다든지. 그다음에 피가 모자른 혈허 상태라면 피를 공급해주고. 네. 제가 볼 때 네. 이게 효과가 좋을 것 같다. 네, 약간 맞아요. 근본 원인 치료에서는 그렇죠. 네, 생각이 맞아요.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이제 혈행을 좋게 하는 약이라던가 피부 미백을 좋게 하는 약들을 같이 처방할 경우에는 이제 한약 같은 경우는 겉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색소가 조금씩
색이 줄어듭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약 드시면서 뭐 좋은 어떤 뭐 화장품이라든지 치료를 받으시면 그럼요.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렇기 시너지 기미 효과가 잡는데. 있죠. 맞아요. 한방 음. 치료와 양방 치료를 겸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어떤 분들께서는 아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다 뒤늦게 후회하면 대책이 없죠. 그리고 이왕이면 네, 좋은 피부에 이렇게 사는 것도 좋고요. 그쵸. 예, 또 어떤 분한테는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예. 너무 심한 경우에는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맞아요. 있고요. 와 기미 때문에요. 그럼요. 와. 아무래도 이제 화사하고 산뜻한 그런 피부는 또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쵸. 그 대인 관계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한약 치료 있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두 침 번째는 침 치료예요. 어. 침 치료는 얼굴 국소 부위에 하기도 하지만 그런 네. 체질에 따라서 손이나 발 혹은 이제 신체 부위에 그 적정 혈자리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특히 얼굴에 이제 그런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그런 멜라닌이 잘 쌓이지 않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그런 이제 색소 침착이나 그런 기미도 점차 흐려지고요. 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침으로 얼굴 부위를 자극을 하게 되면 그런 콜라겐 생성 때문에 재생세포가 활발해져서 유난히 또 피부결도 좋아집니다. 아니 제가 요새 네. 예뻐졌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한국 가기 전에 해성한방에서 침을 맞았잖아요.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그래서 그랬구나. 원래 예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뻐지셨어요. 진짜 네. 원장님 네. 천사시네요. 네. 원인을 네. 찾았네요. 근데 어쨌든 침 치료가 얼굴의 혈자리에다가 침을 놓는 거군요. 네. 아. 그 혈액을 또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콜라겐, 그다음에 생성을 돕기 때문에 그쵸, 피부결도 좋아지고 탱탱해질 수 있죠. 뜸하고 부항이 좀 궁금한데 네. 네. 효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약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순서대로인가요, 원장님? 만약에 그러니까 효과면을 보통 이제 본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뜸으로는 어떻게 얼굴에도 뜸 넣는 건 아닐 뜸을 거잖아요. 얼굴에? 네. 뜸은 이제 보통 이게 몸 부위에 뜨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뜸이라는 게 그 온열 자극이잖아요. 그쵸 그쵸. 어떤 특정 혈자리를 뜨겁게 해서 그런 혈자리의 기능을 극대화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온열 자극은 어혈을 풀어주고요. 또 음. 간 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색소의 이제 그런 근본적 대사를 뿌리를 예, 잡아주는 거군요. 촉진시키고요. 특히 온열 치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적합한 분들은 몸이 차신 분들이에요. 아하. 예, 몸이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손발이 차다거나 네. 특히 여성분의 생리불순이 있다거나 네네네. 이런 경우에 효과적이고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뜸 치료를 하게 되면 특별히 뭐 더위를 너무 많이 타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런 뜸이 몸의 전체적인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트레스성 기미라던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한테 온열 치료가 상당히 적합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리고 이제 한방 치료는 부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부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뭔가 석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세한 혈관을 자극해서 그런 이제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요. 전반적으로 피부 안에 있는 그런 노폐물을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부항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이게 침하고 부항을 같이 하니까 어깨 통증 같은 경우도 맞아. 그렇고 맞아요. 이게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약간 이 한방 치료에 대한 매니아고 더 팬이기는 한데 네. 여러분 기미 물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침 한 번 맞았다고 해서 혹은 한약 드셨다고 해서 기미가 감쪽같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아닐 거고요. 네. 근본 원인부터 일단 치료해 드리는 거니까 같이 병행을 하시면 기미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많은 걱정을 덜어낼 수 수가 있다.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 관계상 근데 저희가 하나씩만 꼭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네. 기미에 좋은 음식 음식. 하나 또 피해야 될 음식 하나 네. 하나하나씩 집어주시죠. 네. 기미에 좋은 음식은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우선은 피부 미백에 좋은 음식은 바로 비타민 C겠죠. C 비타민 그쵸? C. 예. 키위, 블루베리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아 요즘 네. 키위 많이 나오네. 네. 키위 너무 좋죠. 네. 근데 키위하고 블루베리를 같이 섞어서 네. 스무디를 만든다고요? 맞아요. 해봐야겠다. 그래서 또 키위가 또 이제 과일이 조금 달면 훨씬 더 맛있을 거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비타민 C나 네. 또 이 과일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이 강력한 미백 또 황산화제로 이제 멜라닌 색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만드는 방법은요. 키위 1개,
키위 하나. 그다음에 블루베리 반 컵. 음흠. 네, 그다음에 반 컵. 플레인 요거트나 두유를 섞어서 오. 갈아서 블렌드로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는데요. 네. 아침에 하루 한 잔 혹은 이거를 살짝 바나나 같은 걸 조금 넣어서요. 섞어서? 살짝 얼린 다음에 샤베트처럼. 디저트로 오. 디저트로 한 스푼씩 떠서 드시는 것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기미에 좋은 음식은 키위하고 블루베리 스무스였고요. 네. 피해야 되는. 피해야 될 음식 하나. 말 그대로 매운 음식. 매운 음식. 돼. 그다음에 술. 술. 네. 어머. 네. 아, 내가 안 들은 걸로 할래. 예. 이 음식은 우선은 간의 열을 그다음에 위장의 열을 위에 열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런 자극을 통해서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은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없으신 분들은 생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좀 피해야 될 게 있는데 좀 제일 크게 뽑아주신 건 네. 제 첫 매운 번째 음식. 매운 음식하고 술이다. 네. 요게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아깝네요. 네. 먹어야 될 음식, 피해야 될 음식들인데 그렇죠. 먹을 게 너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미에 좋은 한방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가장 하나를 좀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차는요, 실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체질에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차예요. 누구나 바로 드실 수 있는.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차고요. 그거는 당귀 작약차입니다. 당귀 예. 작약차. 네. 작약은 꽃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작약이란 약재예요. 음. 당귀 같은 경우는 이제 어혈을 제거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작약차 같은 경우도 어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네. 피부톤이라던가 그런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요, 기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제 좋은 약재입니다. 근데 이게 네. 녹차처럼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네. 한약방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조금씩 마켓에서 이렇게 작게 포장해서 파는 경우들도 있고요. 있어요? 아닐 경우에는 이제 약재상에 가서 좀 소량씩 구입하시는 것도 그게 괜찮습니다. 확실하죠. 네. 그러면 약재는 몇 개 되지 않아요. 한방 그 재료 파는 곳에 가서 네, 당귀하고 백작약을 달라고 하면은 네.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가셔서 구입을 한다면 네. 당귀, 백작약 요 두 약재만 구입을 해서 드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네. 천공이라는 약재도 있어요. 네. 천공이라는 거는 이미 생성된 기미를 파괴하는 이게 좀 이렇게 없애주는.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약재고 중요하네. 거기에 감초, 대추까지 더하면 훨씬 더 이제 맛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근데 약재는 당귀, 백작약, 네. 천궁. 네, 어쨌든 한방제를 가셔서 이걸 구입하실 거라면 네. 요 세 가지를 구입하시고 3g, 3g, 2g 네. 이렇게 넣어서 끓이시면 되는 끓여서. 겁니까? 네, 그래서 달여서. 물 500g 정도에 이제 한 30분 정도 중불에 달여서요. 네. 하루에 2잔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물론 한방 재료상을 가시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기민을 잡기 위해서 그쵸. 이 도움이 된다면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재료가. 맞아요. 예, 네. 이제 재료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끓여서 보관하셨다가 물처럼 이렇게 이제 드시면. 물처럼 좀 따뜻하게 데워서 좀 네. 이건 장복하셔도 되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네. 피부톤이 훨씬 맑아집니다. 해봐야지. 어쨌든 당귀 작약차라는 게 있는데 여성분들 간 기울 혈형 네. 그다음에 혈어형에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귀, 백작약, 천궁 요거를 일단은 가셔서 구입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팩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기미에 좋은 팩이 있어요. 네, 맞아요. 김이 이제 한방에서는 이렇게 미백 효과를 내는 그런 약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약재들이 약간 백자를 그러니까 약재 이름에 백이라는 흰백. 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백봉령이라는 약이에요. 백봉령. 네. 그다음에 감초는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이 백봉령은 그 미백 효과를 상당히 미백 효과가 탁월한 그런 약재고요. 네. 복용해도 그렇지만 이제 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재고 그럼 이거는 가루로 사야겠네요. 그렇죠. 감초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염증을 제거해주는 약이고요. 네. 이 두 개의 약재를 같이 썼을 경우에는 몸의 전체적인 수분을 공급하고 네. 그다음에 멜라닌 색소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기미에 좋은 혈자리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실 텐데
이곳을 마사지를 주로 하면 네. 기미가 없으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얼굴의 혈액을 촉진시키는 혈액 순환을 하면서 그다음에 기미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네. 네. 첫 번째는요, 찬죽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찬죽.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눈썹에 위치한 혈자리고요. 네. 눈 바로 위, 눈썹 안쪽, 눈썹이 시작하는 여기요. 시작하는 부위에 여기, 여기. 자세하게 조금 눌러보면요, 네. 눈썹이 시작하는 거기. 부위. 네. 네. 브로우, 눈썹이 브로우, 시작하는 아이브로우. 부위를 조금 네. 미세하게 눌러보면 거기에 네.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있죠. 네, 이 찬죽. 어. 그 다음에 눈썹을 따라 바깥쪽으로 가다 보면 네. 눈썹이 끝나는 부위. 네. 그 부위를 사죽공혈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눈썹 끝 그쵸. 시작점하고 그래서 끝점을 끝점에 눌러줘야 되는 있는 거군요. 건데요. 어. 이럴 경우에 여기 혈자리만 누르시지 말고요. 네. 이 찬죽혈부터 사죽공혈까지 부드럽게 아. 마사지하듯이 10번에서 15번 정도를 꾹꾹 누르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네. 눈썹 빠지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데 네, 눈썹 아니에요. 귀한데 괜찮아요? 네, 오히려 네. 혈액순환이 타투예요, 타투. 촉진되기 때문에 어? 네. 예. 눈썹이 더 잘할 수 그럼요. 있어요? 눈썹도 잘할 수 있고요. 진짜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눈도 맑아지고 오. 예, 주름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그래요. 그냥 네. 눈썹이 시작하는 데부터 끝나는 데까지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안에서 네. 바깥쪽으로 네. 10번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꿀팁이다, 예. 꿀팁. 하루에 매일 요거를 한 네, 10에서 해주면 되죠. 15번만 해주시면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누워서 이거 하셔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면 눈 주위에 혈액이 촉진되면서 눈 주위에 기미가 생길 수 있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승읍혈이에요. 승읍. 예, 승읍혈은요, 바로 우리가 눈동자 바로 아래 네. 눈 안구와 뼈가 만나는 지점 있죠? 네. 그 부위에 있어요. 우리가 눈 바로 아래 여기 뼈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울을 봤을 때 눈동자 정중앙에서 네. 그 뼈 부분에 만나는 그 지점이에요. 그게 어. 바로 가운데. 승읍혈인데요. 네. 그 혈자리만 눌러도 되지만 우선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자, 이 눈 아래 뼈 안쪽, 눈 안쪽부터 이 바깥쪽까지를요 부드럽게 누르면서 안에서 시원하다. 바깥쪽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크서클이 있는데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밑에서 예, 맞아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주신다. 다크서클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야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시원하다. 네, 세 번째는 네. 관료혈이라는 혈자리예요. 관료혈이요. 예, 관료혈은요, 이 볼, 광대뼈? 광대뼈에 있고요. 네. 눈 동공에서 눈 네. 정확한 중간에서 쭉 내려와서 일자로. 이 광대뼈 바로 아래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도 좋지만 네. 보통은요 팔자주름이 시작하는 네. 이 콧망울 광대뼈 옆에. 아래 네. 콧망울 옆부터요. 예. 이 광대뼈 아래 부분부터 예. 이 관료혈을 지나서 전체적으로 이 광대뼈가 끝나는 지점까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해주세요. 주름 예방도 되고요. 팔자 주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이거 네. 경락 마사지 할 때도 그렇죠.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콧망울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광대 이 따라서 조커 입 조커. 조커 입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네, 쭉쭉 광대를 밀어주세요. 따라서 예. 광대를. 광대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 보통 이제 얼굴 마사지를 한다 이러면은 그냥 무작정 마사지를 하는 것보다 이런 적정 혈자리를 이제 자극하면서 마사지를 하면 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깎았는데도 굉장히 시원하네요. 오늘 진짜 깨알 같은 그죠. 진짜 너무 중요한 좋다. 정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실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이 있어서 티를 드셔도 좋고 팩을 하셔도 좋은데 그렇죠. 지금 정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네. 마사지. 예, 마사지부터 시작하시더라도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 눈이 맑아지고 오, 예, 너무 다 좋네요. 여러 가지 꼭 기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효과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자, 오늘 기미에 대한 이야기, 치료에 대한 이야기, 또 예방에 대한 이야기 한의학적으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해상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